자,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소름 끼치게 생긴 동물 중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는 피지 근처에 있는 나누야 발라바 섬의 열대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비틀 자동차만한 거대한 생명체가 보이나요? 쥐가오리입니다. 긴 채찍 같은 꼬리와 크고 평평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몸을 가지고 있죠. 쥐가오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암초 쥐가오리와 대왕 쥐가오리예요. 쥐가오리는 상어와 같은 과에 속하지만 아래턱에 작은 이빨만 있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 갑각류를 먹고 삽니다. 쥐가오리는 사교적인 동물이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단 가까이 오게 하면 여러분을 관찰하면서 주변을 헤엄칠 거예요. 하지만 뒤쫓지는 마세요. 매우 빠른 수영 선수들이거든요. 쥐가오리의 영어 이름인 만타레이는 망토 혹은 담요라는 뜻입니다. 모든 바다 생물 중에서 체중에 비례해서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혹돔입니다. 보기엔 흉하게 보여도 한국, 일본, 중국의 얕은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순한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턱과 머리에 모두 돌기가 있어요. 아네모네 속에 숨는 것을 좋아하며 보통 100cm의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돔 한 마리가 30년 전 일본의 한 스쿠버 다이버와 우정을 쌓았습니다. 다이버가 물고기를 발견했을 때 혹돔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다이버는 물고기의 회복을 도왔어요. 그 잠수부는 수중 신사의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수중 배를 쳐서 물고기를 불렀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해 볼까요? 이 생물은 상어지만 고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아주 작아요. 고래상어는 인간에게 무관심합니다. 먹을 수 없는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다른 상어종들과 달리 여러분을 물지 않을 거예요. 고래상어는 역과 섭식 동물입니다. 이빨은 있어요. 그것도 무려 3,000개나요. 하지만 이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이 저처럼 크긴 하지만 목구멍은 100원짜리 동전 크기밖에 안 된답니다. 다음은 개복치입니다. 꼬리가 없는 이 물고기는 마치 반으로 잘린 것처럼 보입니다. 커다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서 수면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상어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개복치는 물속 깊이 잠수해서 다른 물고기들이 자기 피부의 각질을 없애고 기생충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일단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표면으로 돌아와 일광욕을 하죠. 또한 식욕이 왕성합니다. 만약 물속에서 여러분을 보면 다가와서 여러분을 관찰할 거예요. 하루 안에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먹이를 줄 만큼 친해질 수 있어요. 항상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 큰 돌고래를 소개합니다. 가장 사교성이 뛰어난 바다 생물 중 하나이며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큰 돌고래는 놀이를 좋아하고 사냥하고 새끼를 기르고 공동체에서 서로 돕기를 좋아합니다. 큰 돌고래는 시속 30km에 이르는 뛰어난 수영선수입니다. 보통 수면 위로 올라와 머리에 있는 숨구멍으로 공기를 마십니다. 큰 돌고래는 의사소통에 뛰어나고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반향 위치 측정을 사용해서 방향을 탐색하고 먹이를 찾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매우 호의적입니다. 너무 경계심을 늦추기 때문에 오히려 상어와 같은 다른 바다 생물에게 약점을 보이게 됩니다. 태평양 연안으로 향하면 귀신고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귀신고래는 피부가 기생충과 기타 유기체들로 덮여 있어서 주둥이가 마치 거친 바위 조각처럼 보입니다. 먼저 귀신고래에게 잘 보이도록 하세요. 귀신고래는 새끼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면 큰 보트, 배, 선박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순에서 노를 저으면서 카약을 타는 사람들을 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보트에 접근하여 사람이 만질 수 있게 허락하기도 하죠. 하지만 법으로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신고래는 원한다면 더 가까이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느끼면 공격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머리에 연장을 달고 있는 물고기를 소개합니다. 귀상어예요. 귀상어의 두개골은 사냥에 도움이 됩니다. 눈은 망치 모양 머리 바깥쪽 가장자리에 달려있어서 360도 수직 시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코 앞이 사각지대죠. 귀상어의 머리는 금속 탐지기와 같습니다. 상어가 원하는 건 대부분 모래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모래에 살짝 담가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쓸어 올립니다. 귀상어는 해안선 부근과 근해의 열대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무리를 지어 움직여요. 인간과 다이버에게는 대부분 무해하지만 공격적으로 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경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다이버들은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작은 동물을 소개할게요. 바다사자입니다. 바다사자는 좀 까다롭습니다. 장난기가 많고 공격적이고 오만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도 호기심이 많습니다. 바다사자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는 없지만 거의 3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고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코를 통해 공기를 들이마시고 일단 물에 머리를 담그면 콧구멍이 닫힙니다. 만약 바다사자가 해변에서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떠나기를 기다릴 거예요. 야생 바다사자는 누구에게도 우호적이 아닌데 특히 위협을 느낄 경우 그렇습니다. 접근 가능한 바다사자는 우리 안에 갇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벨루가 고래입니다. 흰색의 둥근 머리가 있고 아마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사교적이고 시끄러운 동물일 거예요. 위쪽을 향한 입 때문에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벨루가 고래는 태어났을 때 어두운 회색입니다. 피부가 하얗게 되는 데는 8년이 걸려요. 부비강 주위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머리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벨루가 고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단 인간 친구를 사귀면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벨루가의 안전을 위해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충고합니다. 바다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바로 매너티를 말합니다. 매너티는 강과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몸집이 크지만 보통 얕은 해안 지역에 머무릅니다. 해초, 나뭇잎, 그리고 해조류를 먹고 살아요. 매너티는 숨을 쉬기 위해 약 4분마다 머리를 표면으로 내밀지만 그보다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고 돌고래만큼 똑똑하지 않더라도 색을 구분할 줄 압니다. 온화한 성격의 거인으로 따뜻함을 찾아 인간에게 접근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음은 돌묵상어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상어예요. 돌묵상어의 가장 큰 특징은 입입니다. 저처럼요. 돌묵상어들은 입을 무려 1m도 넘게 벌릴 수 있어요. 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돌묵상어는 위협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해롭지 않아서 다이버들은 돌묵상어와 함께 수영합니다. 매우 사교적이고 100마리로 이루어진 그룹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수면 가까이를 헤엄치면서 여과섭식으로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돌묵상어도 많은 이빨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30분 동안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아세요? 알아요. 베리 매너티. 베리 매닐로우라는 옛날 가수가 있었죠. 정답은 혹등고래입니다. 과학자들은 혹등고래가 낮은 울음소리와 소음을 내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짝을 유혹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하려는 걸지도 몰라요. 해안선 근처에서 작은 먹이를 먹고 있는 혹등고래를 볼 수 있는데 꼬리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혹등고래는 매우 조심성이 많아서 귀신고래만큼 사교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등고래는 바다의 영웅이에요. 범고래로부터 다른 동물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혹등고래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혹등고래 한 마리가 뱀상어로부터 고래 생물학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적이 있어요. 이제 변장의 전문가를 만나보죠. 캐리비안 암초 문어예요. 특수한 색세포는 문어가 모래와 해양 암석의 거친 질감과 섞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캐리비안 암초 문어는 외톨이입니다. 혼자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요. 또한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거의 13cm까지 자랄 수 있고 다리는 보통 사람의 발만큼 길어질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파란색으로 변하고 위협을 느낀다면 경고할 겁니다. 비록 안전하긴 해도 문어를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생긴 생물이 바다의 칠흑 같은 깊숙한 곳에서 살아있는 진공청소기처럼 걸어다닙니다. 바다돼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홍색의 몸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었고 크기는 여러분의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바다돼지는 수영하지 않고 해저에서 걸어다닙니다. 다리는 5에서 7쌍의 커다란 튜브 같은 발로 이루어져 있고 입 주위에 촉수를 가지고 있어서 진흙을 쑤시고 다니면서 먹을 만한 찌꺼기를 찾습니다. 냠냠. 바다돼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바다 생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독성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다돼지를 만난다면 매우 우호적일 거예요.
하지만 애완동물로 기르려면 매우 깊은 수조가 있어야 할 거예요. 미끈미끈한 해상생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빛 해파리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빛 해파리는 순한 동물로 따뜻한 여름 저녁에 해안 가까이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건 촉수가 2개이고 어떤 건 촉수가 하나도 없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고 물속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밤에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다 구스베리입니다. 모래 위에서 젤리로 된 투명한 방울처럼 보이는데 티스푼에 들어갈 만한 크기입니다. 다른 해파리와는 달리 빛 해파리는 쏘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수영해도 안전합니다. 스톤피쉬. 스톤피쉬는 미인 대회 우승은 못할 거예요. 이 미인 대회가 누가 제일 돌을 닮았는지 뽑는 게 아니라면요. 반사되지 않는 작은 눈과 거친 피부는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요. 큰 머리, 더 큰 입, 그리고 돌이 한가득이에요. 해변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스톤피쉬는 물 밖에서 24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한번 밟거나 심지어 한번 만지는 것도 그리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이 등지느러미에는 매우 강한 독이 있어요. 이건 밟힐 때 튀어나오고 마비가 오거나 심지어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도움이 급히 필요할 거예요. 이것들이 물속 또는 어느 곳에서나 가장 위험한 생물들 중 하나인 게 놀랄 일이 아니네요. 바위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닐 때 조심하세요. 숨바꼭질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심해 드래곤피쉬. 만약 바다에서 가장 흉측한 물고기 상이 있다면 심해 드래곤피쉬가 우승할 거예요. 끈적거리는 비늘이 없는 피부, 거대한 치아, 그리고 엄마만이 사랑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진 이 바다의 나쁜 녀석은 얽혀서 좋을 게 없어요. 가장 어둡고 추운 바다 표면 아래 213m와 1829m 사이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하죠.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생물들과 함께 심해 드래곤피쉬는 먹이를 잡기 위해 생물 발광하는 신체 부위에 의존해요. 또 아래턱에서 나오는 끝에 붉은 빛이 나는 매달린 부속기관을 사용해요. 많은 물고기들이 이 작은 빛을 먹이로 착각해서 심해 드래곤피쉬의 턱으로 유인되죠. 아주 똑똑해요. 드래곤피쉬 진짜 똑똑해요. 송곳니 물고기. 마리아나 해구는 수심 1668m 깊이의 해구예요. 바다 표면에서 거의 11km 아래에 있죠. 이걸 염두에 두세요.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탐험이 덜 된 곳 중 하나예요. 또 지구 해양의 가장 깊은 지역이기도 하죠. 비록 많은 생물들이 아직 인간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송곳니 물고기에 대해 알게 되는 소름 끼치는 기쁨을 누렸어요. 송곳니 물고기는 뻔뻔스럽게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요. 저것 좀 보세요. 송곳니 물고기는 육식성 동물이며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입에 걸리는 거의 모든 걸 먹고 살아요. 이 물고기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접촉 화학 반응에 의존해요. 다른 말로 하면 깊은 바닷속에 살아있는 다른 유기체에서 나오는 화학 잔류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심해어들과는 달리 이들은 몸에 빛을 내는 세포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거긴 꽤 어두워요. 그래서 가는 길에 마주치는 게 뭐든 다 씹어 먹어버릴 거예요. 이 녀석들은 꽤 무서워 보이지만 인간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아요. 길이가 겨우 18cm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전 바다에서 느긋하게 수영하는 동안 이런 것들과는 마주치고 싶진 않을 거예요. 둥클레오스테우스. 아주 묘하게도 바다의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알려진 이 선사시대 물고기는 이빨이 없었어요. 이빨은 뼈로 된 판으로 대체되어 그 크기의 다른 괴물들 중에서 가장 강한 턱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상어. 만약 상어에 관한 영화가 무섭다고 생각했다면 이 다음 심해 생물은 2번 다시 바다에 수영하러 가지 않는다고 맹세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914m의 물속에 살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할 거예요. 마귀상어는 여러분의 최악의 악몽에서 나온 생물과 상어가 섞인 것처럼 보여요. 이 상어들은 검처럼 튀어나온 주둥이와 그에 걸맞은 튀어나오는 턱을 자랑해요.
회색빛이 더 많은 다른 상어들과는 달리 이 소름 끼치는 녀석은 분홍색인데도 그다지 예뻐 보이지 않아요. 거친 표정 외에 과학자들이 마귀상어에 대해 진짜로 알고 있는 건 뭘까요? 글쎄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길이가 5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빼고요. 이 녀석들에 대해 배울 게 아직 많은 것 같네요. 감히 그런다면 말이죠. 그런데 상어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많은 종들은 산소를 얻기 위해 아가미로 물을 계속 이동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상어들이 쉬는 동안 반쯤 깨어있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상어는 심지어 눈도 감지 않아요. 쿠키커터 상어. 이 상어의 아랫니는 크고 날카로운 반면 윗니는 훨씬 작은 살아있는 공포예요. 상어의 이빨이 빠지면 상어는 칼슘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빨을 먹어요. 상어에겐 꽤 똑똑한 해결책이네요. 주름상어. 주름상어를 공부하는 건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포탈을 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이들의 가장 오래된 조상이 심해를 누비고 다닌 이래 이 뱀장어같이 생긴 상어들이 많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러요. 이 상어들의 입은 뒤쪽으로 향해 있는 25개의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차 있어요. 총 300개나 되죠. 1884년에 출판된 에식스 연구소의 회보에 게재된 상어의 초기 연구에 따르면 먹이를 잡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게 만들어졌어요. 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행히도 주름상어는 바다 표면 아래 119m에서 1280m 사이에 살고 있어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이건 치과 의사들의 최악의 악몽일 거예요. 노던 스타게이저. 이 귀요미 좀 보세요. 노던 스타게이저는 분명 해저에서 보고 싶은 게 아닐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생물은 먹이를 기다리기 위해 얼굴을 위로 두고 모래 밑에 몸을 숨겨요. 테슬 워베공 샤크. 여기 목록에 또 다른 카펫상어가 있네요. 바다 밑바닥에 낮게 누워 끈기 있게 먹이가 오길 기다리죠. 퉁소상어. 퉁소상어는 사실 상어가 아니라 뼈가 아주 많은 물고기예요. 이것 또한 살아있는 화석이죠. 지난 4억 년 동안 변하지 않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상어와 인간은 약 4억 4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통 조상이 있어요. 비록 우리 둘 다 나름의 방식으로 진화했지만 여전히 그 연관성의 흔적이 몇몇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코끼리 상어의 유전체는 인간과 매우 유사해요. 리오플레우로돈. 이 무시무시한 생물들의 목록은 무서운 선사시대의 리오플레우로돈에 대한 언급 없이는 불완전할 거예요. 이 육식성 해양 파충류는 주라기 중기의 칼로비아 시기에 존재했고 길이 2.7m로 바다를 지배했어요. 과학자들은 리오플레우로돈이 장거리를 헤엄칠 수 있는 능력과 노처럼 생긴 4개의 다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심해 해구에서 번성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아마 이 지역의 다른 동물들처럼 먹이를 향해 나아가진 못했겠지만 아주 무자비하고 효율적으로 가속하고 공격했어요. 게다가 먹이 냄새를 맡기 위해 긴 주둥이에 의존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사냥 시 이들이 시각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믿게 되었죠. 그건 어두운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약 1억 5천만 년 전 리오플레우로돈은 번성하는 다른 해양 파충류들과의 먹이 경쟁으로 인해 멸종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다행이라고 말한다면 다들 동의하시겠죠? 과학자들이 해저의 5%만을 탐사했다는 걸 고려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바다 생물들을 발견한 걸 생각해보면 심해에 어떤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을지 우린 상상만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건 여러분의 상상 속에 간직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넓은 주둥이 상어. 이 상어는 여과식자이며 비록 거대한 입이 꽤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인간 친화적이에요. 돌묵상어처럼 이들은 끊임없이 입을 크게 벌리고 헤엄쳐요. 마치 트위터에 있는 듯 말이죠. 꿀꺽장어. 이 심해 장어는 한 번에 자신의 2배 크기의 먹이를 삼킬 수 있는 쉽게 팽창하는 배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턱 모양을 갖고 있고 길이가 약 61에서 91cm에 이를 수 있어요. 해저 근처에 있는 큰 통나무 보이시나요? 어쩌면 오래된 배의 일부일지도 몰라요. 보물, 금, 다이아몬드, 난 부자예요. 가까이 다가가면서 뭔가를 알아차려요. 이게 헤엄치네요? 상어나 돌고래는 아니에요. 바다 악어예요. 자,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바다에서 이 파충류들 중 하나와 마주친다면 여러분을 음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악어의 목에는 물속에서 익사하는 걸 막아주는 특별한 판막이 있지만 그렇다고 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통 가까운 섬으로 가는데 그곳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디 서핑을 하는 거예요. 페리를 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멀리서 보는 건 괜찮을 거예요. 바로 해안으로 헤엄쳐가지만 마세요. 얕은 물에서 먹이 사냥을 위해 매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 번이라도 백상아리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악어와 함께 다이빙을 할 때예요. 적절한 동기가 있다면 이들은 기꺼이 악어만한 한 입을 베어 물 거예요.